송영길 뉴스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 원당 꿈을 가지고 있던 송영길. 이 송영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에게 속아서 귀국했습니다. 자신은 파리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켜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들어오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30분간 했다는 그 전화에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송영길이 돈 봉투 사건까지 자신에게 더 씌워진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송영길로서는 중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자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평전, 빨간 표지의 그 오펜하이머 평전 원스를 들고 한쪽 팔에는 코트를 걸친 이른바 공항 패션으로 영종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송영길은 미안하지만 가수도 스포츠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의원도 아닌 초라한 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피의자 신분인 것을 자각하게 만든 일은 곧 일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토요일 오전 송파구에 있는 송영길의 현 주거지를 비롯해서 15군데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서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2021년 3월부터 벌어졌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럼 5월까지 있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과 그리고 강 내구가 송영길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 상당의 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송영길을 그 최종적인 수혜자로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또 다른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반발에는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어쨌든 송영길은 스스로 탈당한 뒤에 민주당과 돈 봉투 사건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는 송영길이 2일 검찰에 갔습니다. 이른바 자진출두입니다. 셀프 출두, 자진출두. 언론은 셀프 출두란 말을 더 많이 썼더군요.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출두를 했으니 청사 출입이 거절된 채 결국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검찰청을 찾아갔다가 그 문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송영길이 자진 출두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지금 민주당원이 아니죠. 탈당을 했죠. 송영길은 10시 직전 신문보도로는 9시 5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신관 앞으로 들어서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검사님 면담할 수 있을까요? 통화 연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명색이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 텐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는 검사들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와 통화를 시켜달라. 어떻든 출입이 거절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검찰청사에서 나온 송영길은 현관 앞에서 A4 용지 6장짜리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이 거절될 줄을 미리 알고 이 A4 용지 6장짜리 입장문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는 25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별건 수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별건 수사다. 과연 그렇습니까?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기 바란다. 별건 수사는 우리 헌법상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도대체 범죄에 가담한 자들,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자들을 검찰이 인지를 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겁니까? 송영길은 특히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먹사인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 먹사인을 통한 경선 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한 푼도 먹사인의 돈을 쓴 적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송영길이 밝힌 귀국 8만에 자진 출두를 한 이유입니다. 제 발로 들어온 사람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억울해서 검찰청을 찾아간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걸 미리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송영길이 자진 출두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탈당까지 한 송 전 대표가 판단한 일인데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송영길의 이런 행보가 결국 당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초선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흔쾌하게 밝힐 게 아니면 로우키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이해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왜 설치고 있느냐, 죄를 지은 주제에 왜 설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 윤재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이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런 와중에 어제 동아일보가 새 원내대표가 된 박광훈과 전화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문제도 쇄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돈봉투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쇄신 의총을 연다고 그러죠. 그 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박광훈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 등 지도부는 그동안 관련 의원들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보였죠.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돈봉투 사건이 친명계에 대단히 불리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박광훈은 이재명의 팬데믹 개딸들이 박광훈 원내대표에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당선에 대해 누구나 찬반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만 폭력적이거나 차별적 혐오, 정오 표현이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송영길 측근들이 최근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 맞추기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송영길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사무실과 바로 그 먹사연 경성 캠프 등의 회계를 맡았던 박모라는 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그래서 먹사연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이 박모란 자는 3월 말부터 4월 초 송영길이 있던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송영길 측은 이를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다.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뭐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된 것은 3월 초부터였습니다. 송영길과 박모 간에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또 송영길의 최측근인 박모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영길 측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박 전 보좌관도 지난 2월 파리에 가서 송영길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송영길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3월 29일 먹사연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에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도움 봉투 외에 송영길이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에 총 3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전당대회 직전인 2월에서 4월까지 1억 4천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이 됐습니다. 그 기부금 중의 일부가 전당대회 경선 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와해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당대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자, 이번엔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배 수사 3부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영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우영에 대해서는 한참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죠. 어떤 죄명이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특경법 위반, 그중에 배임죄입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 세 혐의입니다. 조우영은 2015년 3월에서 4월 이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과 다 함께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배임죄죠. 그러니까 조우영을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서류상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에서 그리고 2021년 3월까지 그리고 약 2년 동안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4억 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 수익을 받아서 은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우영과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 등 12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우영은 무엇보다도 이 대장동 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키넨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보입니다. 조우영은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로부터 10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기소가 돼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앞서 대장동 사업 초기 2009년에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과장으로 있었다는 거죠. 당시 조우영의 변호인은 나중에 특검이 된 박영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기소한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버리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를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엄중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만약 민주당 뜻대로 된다면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변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 조항이 사라져버리는 말입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낯이 두꺼워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